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 심터뷰에서는 강원도청사 부지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가 된 춘천 옛 캠프페이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오동철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오늘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달 초에 우리 이재수 춘천시장이 캠프페이지 부지에 도청사를 신축하자는 허영 국회의원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새로운 안이 제안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도청 신축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닌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도청 신축의 필요성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좀 이게 서둘러지게 됐던 거는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 관공서라든가 이제 건물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됐잖아요. 그때 강원도청 본관이 이제 57년에 준공이 된 건데 이거를 이 지진 안전도 평가를 해보니까 C등급이라서 반드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정이 나오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도청 신축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올해 그 강원도가 도청을 신축한다고 발표만 하고 어디다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시민들한테 관심이 됐죠. 그 과정에서 이제 허영 의원이 캠프페이지 부지를 얘기하게 된 거고 사실은 좀 갑작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캠프페이지 부지는 누구도 생각을 안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좀 갑작스럽긴 한데 어쨌든 전후 과정을 보면 도청 신축의 필요성은 다 당위성을 알고 있는 거고 어디 할 거냐 이제 이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허영 의원이 이 캠프페이지 부지에다 도청을 신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 맞물려 있는 게 창작지원센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창작지원센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이걸로 바꾸자. 뭐 이런 개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창작종합지원센터 얘기. 그러니까 원래 그 아까 땅이 창작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땅이었다라고 춘천시가 밝혔는데요. 이 부분 시민들 처음 듣는 내용 아닌가요? 당연히 처음 듣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창작개발지원센터는 애초에 이제 그 캠프페이지의 맨 끝에 부분 지금 예전에 이제 근화동 동사무소가 있었던 곳인데요. 그 맨 끝에 짓기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려진 거지만 이 창작지원센터 부지가 중간으로 옮겨갔다는 것도 시민들은 몰랐었거든요. 저희도 몰랐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 부지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생뚱맞았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창작지원센터 이 부지는 한 15,000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도청사로 제한이 된 부지는 6만 제곱미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캠프페이지는 다 이 시민복합공원을 건설하는 거로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 6만 제곱미터의 도청 신축이 들어가면 공원 계획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이제 분명한 팩트 하나는 창작개발지원센터 부지가 옮겨가는 것 자체를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이 부지만 갖고 질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를 더 확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창작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질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부지의 면적에 관계에 있는 건데요. 면적 자체가 안 된다. 이 원래 창작개발지원센터를 짓고자 했던 건 15,000평방미터고 도청이 필요한 거는 최소 도가 요구했던 건 7만 평방미터예요. 근데 이제 시에서 지금 그 허영 의원이 제안했던 것과 이재수 시장이 수용을 했던 부분은 6만 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4만 5천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만 5천 평방미터 정도가 공원 자리에서 도청 신축 부지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요거는 이재수 시장님께서 이 수용을 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그 부지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이 창작지원센터 부지보다 도청 신축 부지가 더 늘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이제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래대로 조금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허영위원회 제안은 상당히 그 좋은 제안을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청 자리에 신축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현재 도청에 신축을 하려면 건물을 헐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이 한 3년 걸릴 텐데 이동안 도청이 어디서 운영하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우선 하나 있고요. 이 이야기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걸 또 의미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강원도청 자리가 강원도 관찰부였었으며 춘천 이궁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훼손해가면서 계속 도청을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영님께서 제안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제안이 됐을 때 춘천시는 여러 가지 이 부지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지가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제안 자체는 좋았지만 그렇죠.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안이 좋은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할 텐데 그러면 기왕 검토하는 이 김에 춘천에 다른 부지가 혹시 없는지 또 적당한 부지가 없는지도 살펴서 이 모든 걸 놓고 검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간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특히 이제 캠프웨이지는 시민공원을 하겠다고 10년을 넘게 이게 논의를 해오고 결정을 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왜 굳이 이 부지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시민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왔던 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냥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그 반발이 생겼던 거죠. 그렇죠. 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민주당끼리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지금 이 땅 원래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됐었던 땅 이렇게 시민들에게 되었던 거죠 원래는. 이게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게 춘천시가 캠프웨이지 부지를 받기로 했던 그러니까 국방부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던 건 2007년이거든요. 그 2007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이게 이제 옮겨가면서 부지를 넘겨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정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11년에 끝났거든요. 그게 이제 하다가 좀 더 연장 이 되면서 2012년까지 갔는데 2012년에 이 춘천시가 이제 땅을 넘겨받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하다가 시민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래서 2016년에 시민복합공원 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그 시민 의견 수렴되지 않으면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수정안을 다시 내서 이걸 가지고 시민 의견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과정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허영 의원께서 제안을 하고 이재수 시장님이 수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또 논란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반박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시민공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던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 절차가 다 무시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땅을 좀 어떻게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 2016년부터 이게 2017년 최종적으로 2018년에 이제 결정이 된 공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안을 제시했던 것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것은 시민공원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제 교통 문제라든가 도심의 어떤 열섬 현상, 이 환경 문제,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심 내에 어떤 개발이 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걸 다 수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캠프웨이지 부지에 도청 신축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의 입장은 분명해요. 어떤 거냐면 진짜 많은 시민들이 이게 원하는 부분이라면 이건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이 그냥 결정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차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도청의 그 신축 부지는 캠페이지가 아닌 다른 지역도 부지는 많이 있다. 춘천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흔들어 가면서 시민 갈등을 또다시 조장해 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네. 허영 의원이 좋은 제안을 했지만 그렇죠. 굳이 지금 이렇게 절차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시끌시끌했었는데 그렇죠. 또 다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허영 의원은 제안을 하면서 현부지의 신축은 안 된다는 걸 제안을 한 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대안으로 캠프페이지를 제안을 하셨지만 네. 꼭 캠프페이지에 된다 이건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렇죠. 제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춘천시가 그걸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봤을 땐 그러면 결정을 아예 해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민들은 조금 더 공론화도 거치고 그렇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또 지난 25일에는 캠프페이지 부진의 도청 신축에 관해서 우리 시민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어떤 논의가 좀 오갔었나요?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요? 여기서 이제 세 분의 발제와 또 이제 토론이 시민 대표의 시민들에서 이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중에서 이제 토론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토론자가 나갔었고 시에서도 이제 토론자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날 그 토론회 전체적인 걸 축약을 하면 공론화가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론화가 없었던 게 문제다. 그리고 이제 시민공원을 건드려가면서 도청을 신축하는 거는 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게 좀 다수였었고요. 일부에서는 물론 여기에 어떤 적정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시민들의 의견들도 그렇고 이 부지가 아니라 다른 부지를 좀 놓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최했던 저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서는 그날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여러 부지를 다 놓고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이 설사 캠프지가 되더라도 그때 가서 발표하는 게 맞다. 그때 가서 확정하는 게 맞다. 이런 수용을 바로 하지 말고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고. 예, 그렇죠. 저희는 시민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 안이 진짜 맞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이게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목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꼭 이게 이거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논의를 하자. 충분히 논의해서 늦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민들의 만약에 의견이 이렇게 잘 수용되지 않았을 때 뭐 혹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또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일단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 해결책이 제시되거나 토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논의가 진행되는 건 전혀 없이 정쟁만 있다고 봅니다. 정쟁만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역 의원께서 제안하셨고 현재 민주당 소속인 시장님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의 논리로 나오는 거고요. 과연 이 국민의힘 야당의 입장에서 만일에 반대로 예전처럼 반대 입장이었다면 이랬을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저희는 정쟁을 하지 말고 좀 논의를 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요게 핵심적인 사항은 캠프페이지가 지금 설사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에 도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원도가 이 도청을 신축한다고 발표했을 때 도청을 신축한다는 것만 얘기했지 어느 부지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027년 신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027년. 예.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현직 시장의 임기가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다음 도지사는 무조건 바뀐다고 말해요. 누가 되든 간에 최문수지사 삼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를 왜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냐 이 논란이에요. 실제로 강원도가 발표한 걸 보면 2027년 신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논의되는 절차에 따라서 또 이 도시계획 과정이라든가 도시계획 이 인허가라든가 이걸 다 하려면 뭐 2, 3년 걸린다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면 정쟁이 안 될 텐데 정쟁을 오히려 좀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히려 이게 정쟁을 자꾸 촉발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내건 거다 이제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2027년 신축을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해나가면 앞으로 한 4, 5년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럼 그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를 거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25일 날 토론에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정쟁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시민들한테 정쟁이라든가 반대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논의를 좀 하도록 촉구하자. 논의를 좀 하도록. 공론화를 하도록 촉구하자. 네. 정치인들도 그렇게 나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에라도 캠프페이지 도청을 신축하냐 마냐 이걸 자꾸 논란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네. 가장 강원도청으로서 맞는 부지가 어디냐. 이 강원도청은 또 춘천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강원도민 전체가 사용할 거니까 네. 강원도민들 전체가 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우리가 춘천이 한번 그 정치력을 발휘해 보자. 또 시민 의견들을 한번 내보자.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그 어떤 지역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논란되면 원주가 뭐 갖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어디서 또 요구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강원도청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도 분명히 못을 박았던 것이 네. 춘천에다 신축한다. 이거는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이거는 비용의 문제도 엄청나게 크지만요. 네. 더 큰 문제는 강원도 전체의 어떤 행정이 틀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춘천을 떠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이게 지역 감정적인 좀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주 시장님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춘천을 신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자꾸 논란을 만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한 군데로 모아가는 어떤 그런 지혜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 정치권도 어떤 이걸 갖고 정쟁의 수단으로 할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우리 이야기해서 진짜 가장 춘천 시민이 성숙한 의식을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고민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춘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어떤 의견은 이렇게 예. 다 같이 펼쳐놓고 한번 예,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나눠보자. 논의의 장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캠프 페이지 부지 예. 원래 조금 뭐 문제가 있고 약간 좀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춘천 시민들한테 캠프페이지가 어떤 땅이냐가 있는데요. 네. 이게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반환된 이후에도 지금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못 쓰고 있는 땅이잖아요. 네. 여기 있던 원주민 소유자들도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지금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토양오염을 예전에 2012년도에 다 했다고 했는데 새로운 오염이 계속 발견되면서 지금 이 토양오염 조사가 이제야 끝났고요. 내년에 이제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문제가 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굉장히 그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이 됐고 일부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 문화재물 발굴이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캠페이지 갖고 논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땅이다. 왜냐하면 오염 정화 작업에 걸리는 기간도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지금 2023년을 기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춘천시가 해야 될 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도청을 놓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시민들이 논란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지가 시민들이 거의 70년 만에 찾은 부지를 어떻게 쓰느냐 해서 이미 한번 결정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걸 만약 또 틀었을 때 원소유주하고의 문제가 또 이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징발이 된 땅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법에 보면 징발된 땅은 징발이 결정이 다 끝나버리면 원소유자의 우선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국가가 그냥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도청사 신축 부지 이야기 우리 네. 춘천시민사회단체 오동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벌써 제가 좀 흥미롭게 듣다가 보니까 마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청취자와 나누고 싶은 한 곡을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 오동철 위원장께서 좋아하시는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캠페이지 문제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춘천이 좀 더 한 단계 비상했으면 좋겠다. 시민 의견도 좀 성숙하는 쪽으로 좀 비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임재범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곡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춘천이 또 이렇게 좋은 논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비상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임재범의 비상을 한 가지 덧붙인다면 네.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 참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시민들도 이 어려움 극복하고 네. 한 단계 다 비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한 곡에 또 많은 의미를 담아서 네.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임재범의 비상 마지막 곡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우리 오동철 위원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은 또 언제든지 받도록 하니까요. 많은 의견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는 우리 오동철 위원장과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